선거일에 투표소에 갔습니다. 신분증도 챙겼고 줄 서서 본인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표소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건 단순히 투표용지 프린트를 덜 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 선거관리기관의 책임,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가 달린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웅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 선관위의 해명이 충분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부정선거인지 혹은 부실선거인지 여부 등 시사점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관위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수 100% 기준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송파구 전체 기준으로는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 남았습니다. 다만 146개 투표소별로 투표용지를 배분하는 그런 과정이 실패한 것입니다. 즉, 선관위의 설명은 이겁니다. 총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배분이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언뜻 들으면 행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를 전체 유권자 100%만큼 인쇄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 자체는 말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유권자는 송파구 전체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죠. 송파구 전체에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더라도 내가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다면 저는 투표를 못 하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투표용지가 송파구 전체 기준으로는 남아 있었다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고요. 비유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 밥솥에는 전체적으로 밥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시간이 지나도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레임을 했더니 식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희 식당 밥솥에는 아직 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빙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으니 좀 오래 좀 기다려 주세요. 어차피 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도 바로 이것과 비슷해요. 투표용지가 전국적으로 몇 장 남아있는지 혹은 송파구 전체에서 몇 장 정도 남아있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겠죠. 유권자가 자기 투표소에서 끊김없이 투표할 수 있었는지가 본질입니다. 행정기관은 비용 효율성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인쇄나 각종 비용, 폐기 부담을 줄이는 것도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관리는 일반적인 행정과는 좀 다릅니다. 전 국민이 투표하는 선거라는 절차는 당초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절차잖아요. 모두 와서 투표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율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는 실패하면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설령 다시 한다고 가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투표용지가 남으면 관리의 문제예요. 검수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면 돼요. 물론 번거롭고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진짜 투표용지가 부족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투표가 멈추게 되고 유권자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이거는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약간 참정권 문제로 이렇게 변질돼요. 남는 투표용지는 예산 낭비이지만 부족한 투표용지는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문제의 무게는 절대 이게 같을 수가 없죠. 행정 비용 부담을 이유로 국민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기관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기준은 평균 투표율이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의사결정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도대체 어떠한 기관이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듯 바로 지휘하거나 시정할 수 없는 걸까요? 선관위는 사실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헌법 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즉 헌법기관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 이렇게 각 3명씩 지명한 인사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들 중에서 합의해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선거를 특정 권력으로부터 좀 독립시키기 위해서예요. 만약 행정부가 선관위를 마음대로 이렇게 지휘할 수 있다면 집권 세력이 선거 관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굉장히 크겠죠. 선관위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이것은 필수적이죠. 하지만 이는 선관위를 위한 어떠한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선관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지만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은 아닙니다. 독립성은 책임 면책권이 아닙니다. 외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의 검증을 막기 위한 방탕방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독립기관일수록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국민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선거일 예상투표율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각 투표소별 배분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추가 투표용지는 어디에서 누가 몇 분 만에 이렇게 가져왔는지, 혹은 투표가 중단된 곳은 진짜 어디였는지, 실제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몇 명인지, 이러한 관련 정보들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니까 믿어주세요, 그냥 덮어주세요 가 아니라 독립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더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가 투표용지 상자를 폐기했다는 이슈도 들려와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선관위의 설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있으니 선거일 투표용지를 100% 기준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논리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앞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선거일 투표소에는 사전투표한 사람이 다시 투표하지 못하도록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일 당일 필요한 투표용지 수는 전체 유권자 수가 아니라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러한 사전투표 제도는 선관위를 면책시켜주는 장치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러한 사전투표 제도가 선관위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끝나면 누가 이미 투표를 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투표했는지, 어느 투표소에서 선거일 투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AI 시대인데요. 사전투표 데이터가 있었다면 단순히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각 투표소별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전투표는 단순히 투표용지 준비를 적게 하기 위한 어떠한 구실이나 근거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확히 준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히 왜 100%를 인쇄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죠. 왜 실제로 국민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느냐? 그 상황을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 부족한 상황이 생겼을 때 왜 즉시 대응하지 못했느냐?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선을 하나 그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심각한 선거 관리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었던 혹은 침해되었던 중대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선거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어떠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선거관리부실은 확인의 사실을 바탕으로 끝까지 따져서 파악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해야겠죠. 그러나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완전히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의심은 당연히 국민들이 할 수 있어요.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의심과 단정은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고요. 음모론에 오히려 가까워지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야겠죠. 선거처럼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확인해야 할 문제는 끝까지 따져서 묻고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은 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선관위의 독립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합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 그 누구도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권력에 대한 독립성은 어떠한 그런 폐쇄성과는 달라요. 이런 독립성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일 뿐이지 국민적 검증으로부터의 그런 어떠한 성역이 아니에요. 둘째, 선거는 어떠한 평균이 아니라 최악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날씨, 지역 이슈, 후보 간 경쟁도, 정치적 긴장감에 의해 투표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는 예측이 빗나가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부족한 뒤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셋째, 선관위는 설명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설명되지 않은 공백은 오래 비어있지 않아요. 그러한 진공 상태는 의혹으로 쑥 채워집니다. 그리고 의혹은 시간이 지나 고르면 불신으로 전이되고 음모론으로 만들어져요.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와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태이므로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규명해야겠죠. 동시에 국민인 우리는 근거 없는 음모론도 경계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고요. 국민이 그러한 투표 결과를 믿을 수 있냐입니다. 투표용지 한 장은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그 종이 한 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행정 실수일까요? 아니면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적신호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